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개된 바와 같이 저는 로브 바우어이고요. AMD에서 비용 최적화 실리콘 마케팅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스파르탄, 아틱스, 그다음에 징크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프리 브리핑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워낙 이게 저희들의 주요한 제품 라인이다 보니까 좀 친숙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6월에 프리 어나운스먼트 세션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 대해서 디바이스에 대해, IO에 대해, 그리고 전력에 대해 좀 더 이제 자세한 실제 발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스파르탄 브랜드는 FPGA 쪽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산업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어 오고 있고요. 98년도, 즉 25년 전에 스파르탄이 런칭이 되었고, 런칭부터 스파르탄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은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되 소형화하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담아냄으로써 다양한 시장의 수요에 대응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채택이 되었다 보니까요. 이 스파르탄 FPGA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 쪽에서는 뭐 제세동기에 적용이 되고 또 수술용 로봇에도 적용이 되었으며 또한 행성 탐사 마르스 로봇에 사용이 되었고요. 마르스 로버에도 적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물리학 쪽에서는 CERN의 그 헤드론 입자 충돌기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용 최적화된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연결되고 있는 디바이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8년 전에 IoT 관련해서 연결되는 디바이스들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IO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는 센서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이 보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면은 이 프라이버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연결되는 디바이스들이 늘어나면서 물론 FPGA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또한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개발자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IBS에 따르면은 개발자가 30%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자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발자들을 30% 육성하고 늘릴 수는 없겠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개발하는 툴들, 프로그래밍 툴들이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이러한 프로그래밍 툴들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소비자 쪽에서는 점점 이 디바이스에 대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 산업용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생산해 내기 위해서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투자에 대해서 ROI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개발한 디바이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토대로 저희가 6세대 스파르탄, 즉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는 IO 측면의 숫자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PGA 로직당 업계에서 가장 많은 IO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 나노미터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 대해서 IO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에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IO를 늘리면서도 디바이스는 좀 더 소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파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6 나노미터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DDR과 LPDDR이라든가 PCIe 등도 이제 파워와 중요한데요. 이들과의 연결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리소스 측면에서도 역시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엣지에서는 이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한데요. AMD에서 이 비용 최적화 솔루션 가운데에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가 가장 많은 이 보안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스트가 인증하고 있는 양자 내성 암호화를 즉 PQC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공격에 대해서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FPGA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고 또 좋은 점들이 있지만 앞서서 저희가 이 개발자 효율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개발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툴의 그 퀄리티 그리고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 AM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툴 쪽에서의 강점을 오래전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분야에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 동일한 툴을 초소형의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제품에서부터 또는 가장 큰 가장 강력한 벌서 프리미엄 VP 902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부터 빗스트림에 이르기까지 전체 디자인 과정에서 모두 다 비바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용 그리고 헬스케어용 쪽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 이 굉장히 길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MD는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서 FPGA의 40년의 역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해서 저희는 15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ROI 투자에 대해서 그 ROI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FPGA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저희는 이미 검증된 16 나노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징크, 킨텍스 등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16 나노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트당 파워도 매우 높고요. 울트라 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고성능의 병렬 컴퓨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SP도 이 348, DSP 42 E2 블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저희는 또한 미래지향적인 역량도 미래 대비가 되는 역량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연한 IO 인터페이스로서 572개의 IO를 지원하는데 3.3V 서포트도 되지만 또한 3.2 MIPI D5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해상도의 카메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보안 관련해서 중요성 말씀을 드렸고요. 양자 내성 이 암호화 지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도 이 Public Key Authentication SPK 뭐 인증도 되고 그다음에 To Random Number 이 TRNG도 그리고 PUF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은요, 저희가 여기에서도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하였습니다. LPDDR4X 뿐만 아니라 5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66의 메가비트 퍼 세컨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초로 이제 LPDDR5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 바로 스파르탄인데, 그러면은 왜 저밀도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에 LPDDR5를 적용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을 15년에서 20년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최신의 DDR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LPDDR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소한 공간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로봇 팔이라든가 뭐 의료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형에 아울러서 휴대를 해야 하는 그런 디바이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패키징 스타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BGA 패키징도 제공을 하지만 조금 더 새로운 타입의 0.5mm 볼 피치를 적용해서 10 by 10과 정도까지 소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기능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가 저희 비용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전체 제품군에서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D 그리고 자일링스의 FPGA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면 스파르탄, RTX 징크에 대해서 아실 텐데 이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와 나머지 RTX 징크의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의 이런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45 나노미터, 28 나노미터, 그래서 스파르탄 6 그리고 7 시리즈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밀도가 지원되는데요. 이 16 나노미터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할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첨단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의 IO 파워 부분 보시죠, 이제. 네. IO 측면에서 보면은 인제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엣지 단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라지 로직 셀 대비해서 가장 많은 IO를 비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IO 지박적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베이스 보드를 관리해야 되는 매니지먼트 컨트롤러 이런 쪽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쪽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작은 FPGA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전력, 냉각 등 그리고 볼티지 레일 등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O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연성도 더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ny to any connectivity 어떤 것과도 연결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산업용 로봇을 보게 되면은 뭐 센서와도 연결하고 모터, 카메라 그리고 네트워크와 모두 인터페이싱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동일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개의 이런 센서, 모터 등과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3.3V 그리고 미피, 디파이 연결 등을 통해서 뭐 카메라와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력 쪽에서도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8에서 16 나노미터로 옮겨감으로써 디바이스의 소형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30%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에 대해서 하드 IP 그리고 PCIe와 인터페이싱을 인제 이미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싱 쪽에서의 60% 절감 이 그 전력 절감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메모리, 대역폭, PCIe 등을 통해서 이런 절감되는 전력 소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IO도 늘렸고 그다음에 하드 IP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고객 측면에서는 비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디바이스 자체를 소형 디바이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IO 지박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이제 200개 이상의 IO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더 큰 디바이스인 스파르탄 7 시리즈를 사용을 해야 됐었다라고 한다라면은 7S 50을 사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로직셀이 이제 5만 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동일한 200개 이상의 IO를 필요로 해도 SU10P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자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소스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TX 7 FPGA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5만 개의 로직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때의 메모리 컨트롤러 쪽만 하더라도 3만 개의 로직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스파르탄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안에 이미 메모리 컨트롤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SU55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이고 또 전력도 줄일 수 있으며 또 공간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보안 쪽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제 세 가지는 바로 자신애들의 IP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템퍼링에 대해서 변조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타임 맥시마이제이션 즉 가용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IP 보호 관련해서는 최신의 이 보안 관련된 위험성 취약성 등에 대한 대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최신의 이런 보안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이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럼 이제는 하드웨어 말고 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엔드 고객들의 이런 수요 때문에 개발자들이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업계에서 이제 툴이 중요해지는데 이제 툴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곡선입니다. 신생 FPGA 기업들이 있고 이들은 새로운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툴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배워야 되는 학습 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자 효율성 측면에서 툴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디버깅, 디자인을 해 가지고 이제 이를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툴이 제공해 주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FPGA 설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인제 이에 대해서 뭐 볼테이지라든가 뭐 온도, 파워 등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습 곡선 관련해서 저희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단일한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간다고 해서 개발자가 새로운 툴을 배우거나 할 필요가 없고 소프트 IP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유저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예제 설계와 트레이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 효율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부분에 대해서 이 타이밍 모델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볼티지, 템퍼처 등에 대해서 이미 타이밍 모델 검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발전되어 있는 설계 분석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기능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까지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동일한 단 하나의 툴을 사용했을 때에 그 사용자들의 설계를 할 때의 복잡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좌측을 보시면은 만약에 그 FPGA의 벤더가 다른 제3자의 어떤 툴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얼마나 복잡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성, 그다음 synthesis, 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 디자인, 디버깅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업체들을 뭐 이렇게 세 개의 업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문제점 발생했을 때 어느 쪽에 콜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툴 간의 인터페이스 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트레이닝 해야 되고 라이센싱 하는 비용도 추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비바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요건들에 대해서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단일 서플라이어이기 때문에 또 서포트 측면에서 지원받아야 될 때에 단일한 곳에 연락을 하면 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비바도에 대해서 프리 라이센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실리콘 자체도 정말 대단해서 반도체 자체도 대단하지만 아 저희가 이 다른 솔루션 대비해 가지고 이 툴 쪽에서 또 차별화 요소가 있습니다. 긴 이 제품 라이프 사이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 2009 년부터 이 비용 효율적인 FPGA들을 이제 5차례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비용 효율적인 FPGA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저희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15 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할 때마다 이 라이프 사이클 지원을 기간을 연장까지 하는데 그것은 고객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라이프 사이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이것을 지원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된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AMD는 1985 년도에 세계 최초의 FPGA를 선보인 이래로 이 40년간 FPGA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고 수십억 개의 FPGA를 고객사에게 이미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FPGA인 VP1902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안정성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크실 분야가 이 스파르탄 울트라스케일 플러스 제품의 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9개 디바이스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직 셀이 11,000 에서부터 218,0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렇게 좀 작은 수의 로직 셀이 있을 경우에는 IO 익스펜션 그리고 보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로직 셀 대비해서 매우 높은 IO 비율을 제공합니다.
네, 좀 더 큰 디바이스들을 보시면은 이는 엣지 센싱, 엣지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산업용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DDR 같은 경우 하드 IP 되고 있고 PCI 익스프레스가 하드 IP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Early Access Document는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툴은 올해 말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실리콘 디바이스 자체는 2025년 1분기 샘플이 제공될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 키트도 1분기에 제공됨으로써 이제 빠르게 고객사들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 짓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